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S&P 500 지수가 1.7% 가량 하락을 하면서 제 계좌 수익도 이렇게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말에 보니까 수익금이 최대 4,200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500만 원 정도니까 이거를 곰곰이 좀 생각하다 보면은 괜히 내 돈 뺏긴 것 같고 아쉽다는 생각 때문에 주말에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 때 빼고는 최대한 어플이라든가 정리해 놓은 표를 열어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S&P 500에 믿음을 갖고 이렇게 아파트마저 팔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몇 가지 동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렌 버핏의 유언입니다. 이렇게 내가 갑작스럽게 죽는다면은 모든 자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 라고 아내에게 남긴 유언장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근데 3주 전에 연례 주주총회를 통해서 퇴직을 물러나겠다는 걸 뜻을 밝혔는데 제가 언급하는 것도 좀 늦었죠, 듣기는. 하여튼 올해 말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CEO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는데 그의 유언장이 바뀌었다는 소문은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오렌 버핏이 사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 2011, 12년, 13년 이 무렵에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쉽게 표현해서 싱글 패밀리 홈, 그러니까 단독주택이고 미국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겠죠. 이거의 가격이 무너졌을 때, 폭락했을 때 미국은 2012년 정도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든 뭐 단독주택이든 살려면은 모기지론을 일으켜야 되는데 30년 이상 장기 저리주택담보대출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금리가 하락할 때마다 갈아타기를 하면은 주식 투자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훨씬 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뭐 생각과 이런 의견들을 많이 인터넷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BC에서 이번 25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한 중국인,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중국계 캐나다인이라 할까요? 그런 분이 오렌 버핏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중국인들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되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이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왜 자신은 주식 투자를 부동산 투자보다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사실 오렌 버핏이 이번에 한 이야기도 제가 여기저기서 주워들었던 내용들과 일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은 협상과 거래가 주식보다 더 어렵고 이를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것 때문에 좀 싫다. 그리고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부동산은 물론 이렇게 폭락할 때가 있긴 하지만 주식보다는 그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대비해 가지고 부동산 아파트로 갖고 있는 거는 내가 등락폭이 적고 하락했을 때 버틸 수 있다. 실거주하면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낫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오렌 버핏이 말하는 거는 실거주 하는 부동산보다는 이제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찰리 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주 절친한 동업자였죠. 작년에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찰리 먼거가 최근 돌아가시기 5년 전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긴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역시나 21살로 돌아가가지고 평생에 한 가지 투자만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찰리 먼거 역시나 부동산이 아닌 주식 투자를 했을 거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 네 번째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 해야 한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한국 부동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 시에는 많은 빚을 내야 되며 미래의 인구 변화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투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처럼 94세의 남자라면은 거래 최대 몇 년까지 걸리는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오렌 버핏이 바라보는 거는 거의 뭐 빌딩이나 뭐 이런 대형 거래일 거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지금 10억대 아파트 파는데 지금 벌써 8개월째 애를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좀 이 부동산의 황금성 이런 거에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워렌 버핏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견이 100%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제가 설명을 더 하겠지만 전 재산을 우리나라의 자산이 아니라 미국 자산에 투자하겠다면은 미국의 방법을 따르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 영상에서 인기 순 댓글 반응을 좀 봤는데요. 먼저 이 댓글을 해석해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은 몇 초 만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하락장에서 팔아야 할 때는 이게 정체될 수 있다. 스톡된다고 하는데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큰 투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세입자 관리, 유지 보수, 수리해야 되니까 아파트, 집 같은 거는, 그리고 재산세 등은 마치 파트타임 잡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느껴질 거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자기의 멘토가 있는데 50대에 이제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그는 그저 수십 년간 S&P 500을 사 모았고 소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좀 사서 모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싶다. 하지만 물론 이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게 S&P 500 인덱스 투자의 어려운 점이겠죠. 시간과 인내. 그리고 이거는 이런 중요한 사실은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대댓글을 보면은 S&P 500에 인덱스 투자한다는 거는 쉽거나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거고 많은 그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영상이 뭐 그런 주제여서 그렇겠지만은 여기에 오렌 버핏의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 역시나 70%를 우리나라랑 다르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미국인들로서는 저기서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역시나 댓글 찾아봤는데 거의 오렌 버핏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레이엄 스테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미국판 부익남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분인데 제가 겨우 그 댓글 몇 개만 찾아보는 거는 오렌 버핏이 좀 아쉬워가지고 오렌 버핏이 한 말을 한 번 더 해석해주는 그런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이 스테판 그레이엄을 찾았고 구독자가 50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뭐 많은 구독자이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있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자선가한 사람이라서 이게 리얼 이스테이트란 말이 있죠. 그의 의견도 어느 정도 가미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 영상을 그대로 제가 막 보고 캡처해가지고 넣기에는 이제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유튜브를 요약해주는 릴리스 AI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써보면서 또다시 AI의 대단함을 느끼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살짝 읽어보자면, 오렌 버핏의 최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 오렌 버핏은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나 버핏은 많은 단독주택을 매입할 의향을 보였고, 저금리로 구매할 경우에는 주식보다 나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현재는 그 워렌 버핏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고, 최근 주주총회에서 부동산 투자는 미국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금전적 이익이나 손실을 경무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우습게 들을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고, 부동산 투자보다 이제 주식시장이 더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주식시장에는 물론 미국 주식시장에는 부동산보다 훨씬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100년 동안 미국 주택의 중위 가격은 4.3%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은 인플레이션 3% 정도니까 1.3% 수익밖에 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은 부동산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5만 달러를 투자한 경우 자산 가치 증가로 200%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투자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비전문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주택시장의 역사적 관점 이야기를 해봤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 주가는 더 큰 폭으로 변동성이 크다. 부동산이 가격이 근데 침체되는 거는 100년 동안 3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거 3번은 1929년 경제 대공황,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크게 하락했을 때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게 없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산을 증식하는 데는 주식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워렌 버핏의 경고를 보면은, 부동산 거래는 감정적인 결정으로 단일 소유자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이게 사람 대 사람 간의 거래잖아요, 사실. 이거 감정적인 결정이 많이 들어간다. 협상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집을 보러 가고 부동산 가가지고 가계약, 계약, 중도금, 잔금 치르고 은행 가가지고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거 서류 작성하고 승인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거래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떨어진다. 주식은 단 몇 초 내에 거래가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S&P 500 지수에 1995년부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주택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객관적인 예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분도 워렌 버핏이 했던 말처럼 자기가 거주할 집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은 부동산 구매가 재정적으로 타당할 수 있지만, 수익률만 생각했을 때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구매에 대한 경고. 수익성 있는 임대 사업을 하려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 사는 게 좋은데 지금 폭락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다는 거고, 시간과 노력. 네. 그리고 주택은 자동으로 투자라고 볼 수가 없고 돈을 벌기 위한 의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 주식은 내가 사놓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버티기만 하면은. 근데 주택은 세입자도 세팅해야 되고 가서 고쳐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세금도 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귀찮죠. 주택을 소유하면서 감정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가격 비교가 어려운 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아파트를 제가 살고 있는 걸 팔려면은 더 낮추면 된다는 걸 아는데, 내 자산의 가치에 이제 감정이 부여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평가절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들어간다는 말이 뭔지 좀 알 것 같고, 주택 투자도 사실 여기다가 주식을 섞는다든지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부동산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너무 많은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되진 않거든요. 거의 85%가 아파트를 깔고 있고, 전 이 비중이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의 비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에 부동산 쏠려있는 비율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금융자산보다. 혹시나 이제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으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챗GPT한테 다시 한번 요약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계속해서 최고의 행운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 미국 낙관주의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이죠. 제가 한국인이지만 내가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올 수는 없지만 내 자산을 보낼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려 있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자산이라도 미국으로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이 이제 강한 사람이고, 또 이거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건데,
똑같은 이 지구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오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더 높고 더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넘게 더 살아온 오렌 버핏이 하는 말이니까 저는 그가 하는 말, 미국에 대한 낙관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좀 씹어봐야겠다. 그것과 동시에 일단은 그의 말을 좀 믿고 따르는 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 인생도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알량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이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실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서야 장기적으로 저성장, 초저출산, 초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AI 시대에 대한 이제 준비 미비, 그리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침공, 중국과 경쟁을 하고 중국에서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화학 산업 이런 거 보시면 아시죠? LG화학, 구조조정하고 롯데케미칼도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중국의 전기차가 들어온다든지 우리 산업을 이제 야금야금 갉아먹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무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또 지방선거도 치르고 하겠지만은, 저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다수결 투표에 따라서 선출된 권력이므로 믿고 따라야겠다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통령을 찍는 우리들 자신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 본인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눈앞의 이득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밀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베네수엘라처럼 엄청난 인플레이션,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가지고 현재의 기성세대가 스스로의 이득을 양보하지 않으면 이런 포퓰리즘이 점점 강화되겠죠. 이런 거를 더 추진하는 사람들 뽑고 싶어질 거고,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러다 보면은 이런 상황으로 경제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대비는 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 개인으로서 국가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여하기 위해서 뭐 군대를 가라면 군대를 가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의 35%를 소득세로 내고 있고, 아마도 저도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국민연금도 상당액을, 뭐 건강보험도 포함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저는 이렇게 아파트처럼 원화로 표시되는 자산은 최대한 적게 갖고 있는 게 목표인 사람이 이제 되어가고 있고요. 이 일환으로서 저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뭐 일개 평범한 중산층 국민이죠. 그래서 제가 남들과 다르게 뭐 색다르게 똑똑한 척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지적하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거 제 인생입니다. 아무튼 오렌 버핏의 마지막 주주총회를 보고 나서 제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생각보다 더 올바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져보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